반갑습니다. 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위 이 캔들에 대한 부분. 예, 바닥권에서 이제 굉장히 미약하지만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이 적산병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반등 한 번, 그리고 하락 출발했는데 이걸 말아 올려서 반등. 하락 출발했는데 또 이걸 말아 올려서 반등. 이게 이제 정석적인 적산병이고, 요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바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요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21선 옆으로 때리든 이렇게 가서 때리든 아니면 위로 가서 때리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전개가 계속 될 것인데, 그 시장에서 우리가 이 상방론자, 하방론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항상 그렇지만 한쪽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방론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게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방이다 하방이다 외치는데 다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의 뇌는 패턴 인식이다. 그래서 요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앞으로 완벽한 하방이다라고 굳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커지고, 어쨌든 하방이라는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막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답은 정해놓고 이제 이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론자들은 계속 그런 근거가 나오고 내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정부 대책 없어도 자연 반등이라는 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5억이다. 근데 한 8억까지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호가는 있지만 거래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오면 한 번씩 거래가 되겠지만 어쨌든 주력 거래는 안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됐다. 매도자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호가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 가격에 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주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제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처럼 주식도 모든 사람들이 하락한다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주주들 중에서 그 단타 성향의 일부 투자자들만 떨어지면 손절이란 걸 하게 되는데, 손절하고 나면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거 다 나오고 나면, 이건 이미 이날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다 나오고 나면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뭔가 시세를 조작해서 뭔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쪽에서 일부러 때리지 않는 이상은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 생각이 없다가도, 여러분들 캔커피가 1,000원이다 생각이 없다가 캔커피를 200원에 팝니다. 한 번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가격이 내려오면 또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매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균형을 맞추면서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를 때 상방론자들이 지금 오른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할 때, 그 가상화폐도 그랬습니다. 이게 금을 대체하니 어쩌니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면서 걔 폭등할 거다 이렇게 한 게 8천만을 할 때입니다. 예.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항상 상방론자, 하방론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맞춰서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맞춰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서 내가 패턴 인식으로 이렇게 계속 맞아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보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 오늘 비록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이틀 동안 오른 걸 버티기만 한 것도 잘한 거고. 네, 그래서 요 당시처럼 작년 2월 달처럼 이제 여기서 잘 또 버티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반등을 할 것이냐. 지금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거만 잘 정리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 걱정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거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오늘도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7시 반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 뜨니까 10시 반이라서 지금 녹화를 하게 됐는데 근데 목소리는 조금 괜찮을 겁니다. 잤으니까. 근데 이 오늘 아마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밀려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되게 힘든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힘든 시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지루한 기간 조정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괜찮습니다. 뭔가 약간 재미있게 하는 호칭이니까. 근데 스승님 그러면 막 몸에 소름이 막 닭살이 돋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생업에 집중하면서 제가 지금 이 태양광에 계속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집중을 하는 게 결국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폭락장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버티게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주들이 짜증은 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근데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네, 그래서 무리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향상 알아서 무리하지 않는 성향도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결국은 돈이 급하지 않아야 무리를 하지 않더라. 돈이 급하지 않아야 이런 장세에서도 팔지 않더라. 그냥 뭐 안정될 때까지 놔두지 뭐.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요걸 진행을 하는데 벌써 제가 이 서류 준비나 이런 걸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서류 준비하고 이런 게 뭐 많다기보다는 이런 경우입니다. 태양광 투자를 해야 되니까 법인의 요 사업의 종류, 법인 안에 사업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등기를 쳐야 됩니다. 등기를 다시 쳐야 되니까 또 그거 하고 그러다 보면 서류 뭐 바꿔주고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자잘하게 일이 추가가 되니까 하중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이게 제가 지금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렇다고 뭐 아주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 70분 이상이 아니 70분 아니구나.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투자 심리의 어떤 개선 이걸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차트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도 이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일 하시면서 이렇게 괜찮다고 하시는 부분이 생업이 있으시고 그 생업을 통해서 그래도 급하게 상황을 급하게 만들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주식 투자가 잘 되실 겁니다. 당장은 재미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화장품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물론 그게 당장은 아니고 한 연말 정도 될 것 같은데 하게 된다면 이제 무조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시고 직접 쓰시고 파셔야 됩니다. 계산이 그러는 겁니다. 계산이 지금 아직 뭐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면 매출을 10억을 만든다. 매출을. 그럼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설비도 봤는데 설비에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설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샘플도 받아왔고 제가 비누도 써보고 로션도 써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뭐 적어도 한 달은 써봐야 되니까 또 한 달 써보고 그리고 써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적지 않은 규모의 공장이지만 이미 슬림화가 다 돼 있습니다. 직원이 8명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괜찮고. 예. 아무튼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장회사로 이제 돈 버는 건 한 2년 동안은 물론 벌 수는 있지만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 상장회사에 투자해가지고 2020년 3월에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해가지고 이 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간은 대략 한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항상 그렇습니다. 20%는 언제라도 돈을 벌 수 있다. 60%는 시장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다. 20%는 언제라도 잃는다. 예, 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20%가 꼭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손실을 안 본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확률이 20%입니다. 우리가 20%의 확률을 보고, 물론 해오던 거를 계속 해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보유 중인 종목이 아직 화산 분출을 안 했는데 시장 나쁘다고 중간에 던진다, 중단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신규로 뭔가 했을 때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확률이 20%. 그럼 20%보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거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0억짜리 회사를 인수를 하고 여기에 매출을 10억을 만듭니다. 뭐 우리가 여기 근데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친환경 제품이고, 심지어 이제 뭐 세계 최초의 마그네슘 샴푸, 예,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기술력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제 그럼 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느냐 했더니,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져서 어려워질 것 같다. 왜?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판매를 못 하겠다. 판매가 어렵다. 근데 우리는 한 500분, 이번에 저기 웰푸드팜 받아봤는데 한 500분 정도 되는데, 500분이 이거 같이 이거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예? 샴푸 쓰고 비누 쓰고 세제도 있습니다. 세제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주변 분들 권하고 이래서 1년에 10억 매출을 더 만들었다. 기존 거에서. 그러면 이제 이 회사 가치가 1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10억이 되니까 회사 가치가 100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뭐 상장을 해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상장 안 해도 10억 번 거 배당으로 돌리면 투자금 다 회수해 버립니다. 재미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0억 주고 산 회사가 100억이 됐다. 10배. 정말 뭐 열심히 해볼 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장회사에서 뭔가 한다. 이미 상장회사는 상장을 할 때 최고의 가치를 부풀려 가지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평가라는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저평가주들은 많지만 그거는 상장한 지 한참 된 종목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이 확률이 낮은 2년 정도 예상되는 기간 동안 저런 거를 하면서 잘 버텨나가면 또 괜찮지 않을까. 예, 대형주, 조선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뭐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보지는 않지만 둘 다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유쾌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이제 되게 우리 회원분의 자녀분, 그러니까 우리 직원의 자녀분이신데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명석하고 스마트한 그 똑같은 말이네. 스마트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또 우리 대학생 한 분이 이 유튜브 관련해서 관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댓글 확인은 다 했고 여기 보시면 반갑습니다. 웰푸드팜 요거 보시면 이제 편집도 도와주시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편집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공지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댓글이 좀 삐딱하게 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언급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삭제를 하셔가지고 조금 삐딱하면 그게 이제 어떤 대화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열심히 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질투를 하는 건가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좀 질투도 납니다. 왜냐하면 저 뭐 지불도 안 되는 걸 시장에서 저 비싼 가격에 팔아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거 10배 가격에 팔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 암모나이트 원석을 좋아하는데 암모나이트 원석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암모나이트 원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멍이 약간씩 뚫려 있고 이게 이제 이거 목걸이도 갖고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전문적으로 파는 우연히 이제 방문을 했다가 인터넷에 한 2, 3만 원 하는 거를 8만 원 주고 바가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 근데 누가 이거를 8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에 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파는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공급망 문제가 적어도 자동차에서는 조금 풀리고 있다. 주변에서 찾으면 됩니다. 주변에 이제 G80을 신청해서 9개월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받고 스마트 키는 하나를 받았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스마트 키 나중에 하나 더 준다고 하고 당장은 하나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9개월 만에 차가 출고가 됐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어쨌든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네? 공급망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판매량이 많이 줄었지만 다른 국가들 판매량이 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사태가 좀 해결이 되면 더 괜찮지 않을까? 네, 판매가.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잘못된 걸로 묘사가 되는데 물론 이 남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맞습니다. 특히 뭐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 지탄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 러시아는 우리나라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아줬습니다. 그리고 친한파입니다. 러시아는.
그 한국 공산품이 1위, 2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러시아의 원자재하고 우리의 제조업하고 어느 정도 궁합이 맞습니다. 러시아는 판매처를 확보하니까 좋고, 우리는 시장을 확보하니까 좋고, 원료를 저렴하게 근거리에서 들여오니까 좋고. 특히 이제 뭐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비싸게 사는 국가인데, 러시아 쪽과 이렇게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국익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계속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근데 자동차도 그렇게 많이 팔아주고 초코파이도 많이 팔아주고 이랬던 러시아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해서 절대 악으로 묘사한다? 이건 좀 우리가 이제 친미로 가는 거는 큰 틀에서 맞지만 그래도 이해관계가 너무 명분에만 치우쳐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동차는 그 나쁜 상황에서도 잘 버텼고 공급망 문제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차량용 반도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덜 쓸 건데 설비 투자를 못 하겠다. 반도체 업체에서. 결국은 이제 중앙 처리 방식으로 갈 텐데 지금은 뭐 ABS도 다른 반도체가 들어가고 무슨 부품에서도 다른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못 하겠다. 근데 계속 이제 공급은 늘어납니다. 일시적으로 한 4-5년 동안. 그거 보고는 공급을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의 어떤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된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2월보다 훨씬 더 내려왔지만 현대차는 2월보다 높은 데서 저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반등도 힘찹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담으신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굳이 대형주를 담겠다라고 하시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이 지금 상태가 고점을 이때 다시 찍고 뭐 이렇게 하나씩 그어보면 추세라는 건 결국 이 긴 기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한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뭐 그 이전에 사셨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한 7월, 8월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중에서 주식이 늘어나지 않은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주가도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나쁜 시장에서 완전 코스피랑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피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가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는 건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이걸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코스피가 어렵나? 코스피가 그렇게 나빠?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주주들의 어떤 구성이 탄탄하고 주주들의 심리도 탄탄하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왜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10년 전부터 계속 같은 주식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나물의 그 밥이고 현대미포조선을 잘 아는 분들만 지금 갖고 계실 거고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그 수주도 수익성이 나쁜 해양 플랜트가 아니라 상승 위주입니다. 그 가격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작년에 손실은 봤지만 올해 이제 손익분기점 넘기고 내년부터는 이익이 발생하는 이 구간이 될 거고 조선주의 이익 사이클은 보통 주가가 이익 사이클을 2년 정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상대적 강세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고 2년 후에는 시장까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장기 상승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매수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게 잘 버티다 보니까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성격보다는 이 호흡을 같이 가져가는 많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요렇게 왜냐하면 추세가 이제 상승이니까 요 추세가 상승인 부분을 보시고 장기 투자가 아닌 이 추세가 상승이다. 그리고 이 추세 기준해서 많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럼 지금도 떨어지면 사는 관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
한국 증시에서 달리는 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 증시에서 무조건 주식을 사라, 장기 투자가 정석이다 하시는 분들도 뭐 의도하든 안 하든 거의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한국 증시는 사실상 오직 대응의 영역입니다. 많이 비싸면 팔아야 되고 많이 싸면 사야 되고, 항상 진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싸게 산다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싸게 사기만 하면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 못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목들 현대차도 받고 현대미포조선도 받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그 댓글을 제가 아쉽게도 안 지웠는데, 우리 또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도움을 주시는 분께서 삭제를 하시는 바람에, 예. 근데 그건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예의가 없는 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논쟁이라는 부분은 사실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이 논쟁이란 건 미래를 갖고 하는 건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끼리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이런 논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가 없으면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의가 없는 댓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답을 할 의무가 없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그분 댓글이 질투하는 것도 맞췄고, 예, 그리고 예의가 아주 또 가능성이 보이긴 했습니다. 예, 대놓고 뭐 그렇게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댓글을 보면서 이제 요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뭐 장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거. 예.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하면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상장하기 전에 순자산이 8조 7,424억, 그러니까 8조, 그리고 부채가 1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가 됐으니까 10배 이상인데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장하면서 시장에서 빨아들인 자금으로 인해서 현재는 순자산이 19조 4,396억이 됐습니다. 다 이거 투자자도 돈입니다. 근데 부채를 하나도 안 갚았다라는 거. 15조 5,363. 오히려 부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간 돈을 가지고 뭐 설비 투자를 하든 뭐 연구 개발을 하든 어쨌든 다 써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다 써가지고 이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또 이게 차후의 문제긴 한데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재무 상태에서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늘어나니까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특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즉 올해 조달한 자금 중에 상당 부분, 불과 3개월 만에 6조 5천억 원을 녹여버렸다라는 이런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썼냐 그러면 뭐 이거는 아마 설비 투자하는데 썼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기타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자로 많이 나가고 있고, 재무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그 유상증자가 신규 상장하면서 끌어들인 자금입니다. 이걸로 해서 10조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그 예, 30만 원 공모가 확정해가지고 공모 규모가 12조 7,500억. 그럼 이제 한 2조 원대 중반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LG화학으로 갔습니다. LG화학이 이제 구주를 매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주식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렇게 쏙 들어와 가지고 10조 원이 들어왔는데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벌써 한 8조 원 넘게 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 갚을 돈이 없다라는 거. 그럼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돈이 현금이 10조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말 현금 5조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너무 빨리 증발을 하고 있다. 이게 투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돈이 너무 빨리 증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산 감소는 아마 화재 때문에 보상 한계 잡힌 것 같고, 예, 그리고 자본잉여금 전부 이 투자자들 돈입니다. 예, 이익잉여금은 겨우 법인 분리하니까 5천억. 이 이익잉여금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인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 아니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SK 하이닉스를 보면 SK 하이닉스의 이익잉여금이 56조 원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이 69조 원인데 56조 원. 만약에 누군가가 이 회사를 가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56조 배당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차입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투자해서 다 빼나갈 수 있다는 개념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누군가가 이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100조 원을 들여가지고 다 사가지고 장악했다. 당장 회사에서 빼나갈 돈이 5천억도 안 된다. 배당도 못 한다라는 거.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배당을 하는데,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동안 배당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시세 차익 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이걸 또 예, 확인을 해보면 예, 진짜 뭐 볼 거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왜 주가가 이렇게 안 내려가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7월 27일에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리기 전에 어쨌든 주가를 좀 방어를 해서 유지를 하다 때려버리면 괜찮지만 그 전에 보호 확약 물량 때문에 못 올라갈 거다 놔두면 이렇게 돼서 공모가에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건 내가 지금 팔면 잘 팔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팔 수 있어도 팔아야지. 한 번만 내려가도 위에 가격 생각나서 못 팝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배당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배당 같은 거 없을 것 같고 이 고평가된 걸 어떻게 해소를 할지에 대한 것도 숙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볼 게 이제 기아. 예, 자동차 강세 이제 기아도 동반하고 있는데 흐름을 보면 이 기아가 자동차 3사 중에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 제일 잘 버팁니다. 기아가. 오, 도대체 기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버티느냐? 이렇게 보면 이익 규모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아가 예전에 현대차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실적이. 보통 현대차가 2조가 나면 분기에 2조 영업이익이 나면 기아가 1조 원 정도 했는데 요즘 기아 1분기에 기아차 이 영업이익을 보면 1조 6,500원가 1조 6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현대차 1분기 1조 9천억 이제 양사의 어떤 실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근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6%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조업이 보통 진짜 잘해야 10%가 한계인데 기아 8%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은 한 5분의 한 3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온다. 당연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도 계속 늘어납니다. 아마
현대차의 외국인 비중을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1등 업체니까 외국인이 현대차 많이 떨어졌구나. 예. 현대차 26%밖에 안 되고 26.95%고.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33.99%고 기아가 36.28%. 외국인 지분율도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서 유통 주식수를 계산을 해봐도 현대차 외 5인이 35, 국민연금이 8, 두 개 합쳐가지고 44입니다. 44에 우리 사주, 자사주 2% 정도 보면 46, 외국인이 36 이렇게 하면 82 정도가 되고 자산운용사들 합쳐가지고 한 3% 될 겁니다. 85%가 사실상 묶여있는 주식이다. 나머지 15%가 유통 주식인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예전에 비해서 힘이 없는 것도 이걸로 설명이 되는데 기아가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서 기관 지분율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안정이 됐고 시장이 이렇게 나쁜데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걸 삼성전자를 보면 유통 주식수가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삼성그룹이 20.7, 국민연금 합쳐가지고 29, 이건 뭐 외국인으로 잡히니까 빼고 29에 자산운용사들 3 정도 더하면 32%입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60%에 달했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49.7까지 내려갔습니다. 합치면 유통 주식수가 한 82%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비유통 주식수가 82%면 삼성전자 과거에 비해서 유통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한때 거의 94까지 올라갔으니까 94%에서 82라는 건 많이 늘었네 이런 개념되지만 유통 주식수가 6%에서 18%가 됐으니까 유통 주식수가 3배나 늘어났다. 3배 늘어났으면 주가 올라가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전에 비해서 묶여 있을 때랑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단순히 내리는 걸 넘어서 가지고 달력이 이전에 비해서 없을 것이다. 반대로 기아는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중에서도 좋고 그게 근거가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하니까 자동차에서는 현재 뭐 기아가 비싸니까 이제 현대차가 낮지만 기아의 어떤 주가 흐름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제일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통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과거처럼 시원하게 이제 상승하는 거 뭐 소위 표현하자면 꿈도 안 꿔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버렸을 때가 48%입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 여력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 다만 자기들도 여기서 계속 줄기차게 때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적당히 반등 시켜놓고 다시 때리지 않을까. 그래야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단기간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정도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